46절 분지 절단을 갖고 있는 함수에 대해서 적분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보기 1번과 보기 2번을 통해서 피적분함수가 분지 절단을 포함하고 있을 때 분지 절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점에서 불연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함수를 적분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 1번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기 1번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3이 되는 원의 상반원을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경로를 실어놨습니다. 즉 C는 자, 반지름이 3이 되는 중심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이 되는 원이니까 이제 R, 2의 I의 세타승에서 R은 3이라 본 거고요. 그리고 상반원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제로레디안에서부터 파이레디안까지예요. 자, 이제 제로레디안에서 파이레디안이기 때문에 세타가 제로가 되면은 바로 Z는 3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세타가 파이가 되면은 마이너스 3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시계 방향의 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경로가 지금 C예요. 자, 이제 그럼 이 C상에서 정의된 복수함수 FZ를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겠습니다. Z의 2분의 1승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Z의 2분의 1승으로 약속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Z의 C승을 얘는 정의 자체가 익스포넨셜 그리고 C 그리고 로그 Z 이렇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보다시피 로그가 들어있으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닭함수가 돼요.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복수 로그 함수를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Z의 크기 플러스 I에 세타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여기에서 세타는 어떤 적당한 알파를 기준해서 알파 플러스 2파이 이렇게 하게 되면 단가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단가함수를 만들기 위한 적당한 범위를 제한을 두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알파를 0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알파를 0이었다라 가정한 다음에 0부터 2파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Z의 거듭제곱은 단가함수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복수 로그 함수에서 Z의 크기는 당연히 0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0이 아니니까 그 크기는 당연히 양일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이런 조건을 당연히 만족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이 앞에서 배웠던 이 성질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하도록 하죠. 익스포넨셜 2분의 1 C 대신에 2분의 1이 돼 있는 형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그 Z는 직접 계산하면 이거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로그 Z의 크기 플러스 I의 세타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Z는 이 경로 C상에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Z의 크기는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자 이제 이 원이기 때문에 Z의 크기는 원의 반지름이 돼요. 그래서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쓰면 익스포넨셜 2분의 1 그리고 로그 3 플러스 I 세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단 세타는 이 세타는 보다시피 0부터 2파이로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세타가 0이 포함 안 돼 있고 2파이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잘 볼까요? 세타가 0이라는 얘기는 바로 여기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보다시피 세타 0이 포함 안 돼 있고 2파이도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 보다시피 여기 오른쪽 양의 실수축 부분에 있는 복소수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로 C는 이미 그걸 포함하고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분지절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됐어요. 이렇게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절단한 거니까 얘가 분지절단이 됐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앞에서 알파로 했던 이 분지절단을 알파를 0이라 놓고 계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분지절단을 포함하고 있게 됐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도 이 함수에 대한 이 복수함수에 대한 선적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테그랄 C상에서 Z의 2분의 1승 함수 FZ, DZ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 문제를 다음같이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Z의 2분의 1승은 이미 계산을 해놨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DZ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DZ는 Z를 세타에 대해서 보다시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DZ, D세타와 같아요. 그러므로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지수함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는데요.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I가 앞으로 내려와서 I, 3, 2의 I의 세타승 D세타 이와 같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복수함수를 적분할 때 인테그랄 C상에서 FZ, DZ를 계산한 문제는 인테그랄, 자, 여기는 F 프라임 Z, 지금 세타로 되어 있어요. T 대신에 세타를 쓴 것 뿐입니다. Z 프라임 세타, D 세타 이와 같이 되고, 세타 최순값이 알파부터 베타 이와 같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0부터 파이예요. 자, 이 식에다 대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요 피적분함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 정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 프라임 Z 세타잖아요. 정답입니다. F 프라임이 아니라 이게 F죠. 이거 그대로 쓴 거예요. 그대로 쓰고 요것만 DZ를 여기 보다시피 얘가 바로 Z 프라임 세타와 똑같은 기호 표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 피적분함수가 어떤 모양인지를 생각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거 적분을 시도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자, 이때 이 피적분함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F, Z, 세타, 그리고 Z 프라임 세타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 이미 보다시피 FZ가 요 세타에 대해서 다 이미 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2분의 1, 그 다음에 로그 3 플러스 i의 세타, 세타는 0과 2파이 범위 안에 있고요. 자, 이렇게 된 게 FZ 세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Z 프라임 세타는, 자, 이 Z 프라임 세타라는 것은 바로 요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Z 프라임 세타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쓰면은 i의 3, 2의 i의 세타서 이렇게 돼요. 자,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익스포넨셜은 이거와 같은 교예요. 2분의 로그 3 더하기 전개할게요. i의 2분의 세타 승이고 곱 여기는 i 3, 2의 i의 세타 승이에요. 요거 지수법칙을 적용할 수 있죠. 2의 2분의 1 로그 3하고 그 다음에 2의 i의 2분의 세타 승이고, 자, 요거 다시 쓴 게 이거예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로그 앞에 배수 진수의 거듭자라고 하고 밑이 이거 지수로 지어지니까 3의 2분의 1승이니까 3의 2분의 1승이라는 얘기는 루트 3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랑 이거의 곱이에요. 자, 그래서 3i 바깥으로 내보냅시다. 3i 바깥으로 하고 이게 지수법칙 적용하니까 2의 i에 자 2분의 세타 2분의 2 세타니까 2분의 3 세타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부분을 계산한 결과가 이거와 같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분지 절단을 포함하고 있게 됐어요. 여기 지금 보다시피 세타가 제로면 Z가 3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수함수는 이 범위 안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할 것이냐면은 이 식에다가 세타가 지금 0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 작으니까 세타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세타가 보다시피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 있으니까 양수 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를 생각할 거예요. FZ 세타 그리고 Z 프라임 세타예요. 자, 리미트 세타가 0에 하나 오른쪽으로 가까워질 때 3 루트 3i 그 다음에 2의 i에 2분의 3 세타 승에 대한 극한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극한을 왜냐면 지금 얘는 세타가 0일 때는, 지금 세타 0일 때는 정의가 안 돼 있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극한 값으로 약속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세타가 0에 가까워지면은 이제 이 계산 결과를 세타 0이잖아요. 세타 0이면은 2형승 1이 되고 이건 3 루트 3i는 세타하고 전혀 관계없으니까 이 극한값은 구해집니다. 그러나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그 점에서 함수값은 없잖아요. 자, 이런 형태를 우리는 앞에서 미분적 분학 과정에서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불연속이 되는 이런 예문을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지게끔 함으로 해서 우리가 연속이 되도록 약속을 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 걸 우리가 조건 연속이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함수값을 그렇게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따라서 f, z0 0일 때는 정의가 안 돼 있지만 바로 이렇게 z 프라임 제로 값을 리미트 세타가 0의 오른쪽으로 갈 때 이제 조건 연속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 극한값하고 함수값을 같아지게끔 해보자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적분을 할 때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함수가 0에서는 정의 안 돼 있었던 함수거든요. 그러나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지게끔 만들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여기다 씁시다. 3루트 3i, 즉 이제 요 한 점에서 함수값을 이거로 약속을 한다면 그러면 이 주어진 함수는 연속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는 조건 연속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함수가 극한값을 이제 함수값을 약속을 해서 조건 연속이 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복소적분을 계산하는 이 방법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C상에서 이 경로 C상에서 함수 FZ, DZ를 계산합니다. 자, 이제 인테그랄 C상에서 자, Z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F 그 다음에 Z 프라임 세타 D 세타인데요. 이제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이 Z상, C상에서의 세타는 요거잖아요. 0부터 파이에 대한이었었습니다. 자, 우린 요 피족분함수 이미 계산해 놨어요. 요 위에 있는 식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타가 제로일 때는 이렇게 약속을 한다라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자, 이제 요 함수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데요.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고 세타에 관한 적분이니까 세타에 무관한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가 돼서 이미 앞에서 복소선 적분에서 복소상수 적분교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얘 바깥으로 내보내고요. 이 i에 2분의 3세타승 d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3루트 3i가 됐고요. 이건 앞에 그대로 있고요. 자, 요걸 적분합니다. 자, 이제 지수함수 적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잖아요. 자, 요게 역수를 차면 3분의 2 그리고 i분의 1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구간 0부터 파이까지예요. 자, 3하고 3분의 1 지워지고 i분의 1 i가 지워졌으니까 2루트 3이 된 거고요. 이제 종점을 대입합니다. 종점 대입하는데요. 자, 여기서 파이니까 이거 파이는 분지절단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거 잘 실수로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에 여기는 i에 2분의 3파이 승이 되고 0을 대입한 것을 이제 계산할 수 있을까 했는데 우리는 앞에서 극한값하고 함수값을 같아지게끔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함수값이 존재했잖아요. 함수값이 존재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0을 대입하면 2형승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얘는 지금 뭐냐면 역도함수 얘를 계산한 거고 얘는 이제 요게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산한 거잖아요. 0일 때 연속이 되게끔 만들 수 있었으니까 이 함수에다가 바로 대입해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요걸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i의 2분의 3 파이 승이니까 자, 주어진 식을 자, 여기 좀 지우고 여기다 해 볼게요. 자, 여기 앞에 계산한 것은 2 루트 3이고요. 자, 이제 2의 i의 2분의 3 파이 승이니까 요거를 전부 다 바꾸면 코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i 사인 2분의 3파이예요. 코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i 사인 2분의 3파이가 되고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사인 2분의 홀수파에서 항상 코사인은 0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인 2분의 홀수파인데요. 2분의 8면 1이고 2분의 3파이면 이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하니까 2루트 3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예요. 마이너스 묶어낼게요. 마이너스 2루트 3 1 플러스 i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분지절단을 갖고 있는 그런 함수에 대해서도 역시 조건 연속을 이용해서 적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기 2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보기 2번의 문제입니다. 자, 보기 2번은 자, 보다시피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C는 양의 방향의 단위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복수함수를 이 단위원 C 위에서 정의되는 복수함수 FZ를 이제 보다시피 대문자 로그로 표시했습니다. 주 분지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대문자 로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범위 안에서 선택합니다는 얘기예요. 요 범위 안에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잘 보세요. 마이너스 파이보다 크고 플러스 파이보다 작다라고 돼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파이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예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0 그리고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 양 끝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교재에도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점선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분지절단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분지절단이에요.
그런데 얘를 양의 방향의 단위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바로 요 점이 이 C상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함수 FZ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 끝점에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음의 실수축은 분지절단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같은 맥락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조건 연속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 셈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적분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함수 FZ는 Z의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I승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Z의 C승이잖아요. 익스포넨셜 그리고 C 대신에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주 분지를 이용해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log Z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마저 계산해 보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계산할 때 여기가 log 복소수 Z의 크기 플러스 I의 세타. 자, 이거 평각의 주값이에요. 평각의 주값은 보다시피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요 세타 값은. 그리고 여기 Z의 크기는 보다시피 단위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Z의 크기는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1이니까 로그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보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됐고요. 1이니까 할 필요 없고 I 세타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정리하죠. 익스포넨셜 I의 제곱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것만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세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얘는 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세타승이라는 얘기고요. 2의 마이너스 세타승 곱 2의 마이너스 I 세타승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자, FZ의 모양을 정리하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복수함수를 적분하려면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 FZ 그리고 이제 요걸 계산을 따로 해야 됩니다. FZ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를 우리가 세타로 놨었잖아요. 여기도 마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걸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얘가 이미 세타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2의 마이너스 세타승 FZ를 이미 다 세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미 계산을 다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Z 프라임이잖아요. 자,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양의 방향의 단위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Z는 있고 R 2의 I 세타승에서 R이 1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파이에 대한해서 세타가 마이너스 파이에 대한보다 크고, 그 다음에 삥 돌아서 여기 단위원이를 전체를 나타내고 있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파이에 대한 이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음의 실수축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Z가 이와 같이 되어 있으므로 자, 여기 Z 프라임 세타를 계산합니다. Z 프라임 세타를 계산하니까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 하니까 I 2의 I의 세타승 이와 같이 되고요. 자, 이제 요거 소거됩니다. 그러니까 I 2의 마이너스 세타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같이 놓게 된다면은 이 함수는 조건 연속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조건 연속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복수 적분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C상에서 Z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 dz 값을 계산한 결과는 자, 요 함수 그걸 정리하니까 이거잖아요. I 2의 마이너스 세타승 d 세타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주어진 식에서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보다시피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플러스 파이까지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파이에서 한 바퀴 삥 돌았거든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요거 계산한 건 어렵지 않죠. i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마이너스가 붙네요. 자, 요거의 역도함수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세타승이고요.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입니다. 마이너스 i가 되고 종점 대입하니까 2와 마이너스 파이승, 시점 대입한 거 빼죠. 2의 마이너스 플러스 파이승이 같이 됩니다. 마이너스 안에다 집어넣고 다시 한번 써보면 2의 파이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파이승이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기호 표기를 좀 더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 2로 나누고 다시 2를 곱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2분의 2의 파이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파이승이니까 이거 앞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하이퍼보리 사인 파이의 정의잖아요. 우리는 앞에 3장에서
해석함수 단원에서 복소 쌍곡선 사인 함수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z 대신에 파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2의 i에 그리고 하이퍼보리 사인 파이 이렇게 적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보기 1번과 보기 2번 다 같이 이렇게 분지를 이렇게 분지 절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소 적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우리는 조건 연속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즉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지게끔 함수값을 약속함으로 해서 이런 적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시간에는 이 복소 적분의 상계에 관해서 우리가 그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코시라는 프랑스 수학자가 찾아냈던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코시의 ML 부등식이라 불려지는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